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듯이 오늘 오후 7시 반 이인영TV에 라이브로 오랜만에 참여를 합니다.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인영TV에서 라이브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평화통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배신에 온갖 사고를 쳐서 논란에 휩싸였던 조남관 씨가 저렇게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언론에선 작심 발언이라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언론 개혁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건데요. 저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그런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심 발언이라고 저렇게 띄워져 버리면 이런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뭔가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스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일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사람 하나를 보내버리는 것도 언론과 미디어가 손바닥 뒤집듯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렇게 작심 발언했다 하고 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패거리 중에 한 명인 조남관 씨가 어떤 짓들을 벌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문제 제기를 안 하는지 그게 의문일 따름입니다. 네티즌들 또한 정치적 중립 보장하라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줬는데, 검찰총장이 임기 내내 정치만 하다가 퇴임하고 검사들은 그 밑에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기자하고 결탁해서 여론몰이나 하고 검찰개혁을 안 해야 할 당위성이 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지금쯤 대접받으면서 정의로운 길로 갔을 텐데, 가장 편파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물든 집단이 바로 검찰이 아니냐, 이렇게 뼈를 때리는 반응도 있었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이 괴물 집단에 그냥 중립을 지켜줬다가 후회한다는 대목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씨가 정치 행보를 한참 있어야 한다고 저렇게 지인은 빨라야 9월 10월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죠. 뭐 정치 안 하겠다는 건가? 물론 속셈은 하루라도 늦춰서 검증을 최대한 덜 받으려고 하는 걸 겁니다.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선 일제히 들고 일어났죠. 이에 대해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죽이기, 신독재 플랜, 이런 정치 공세를 시작했는데 핵심은 노골적인 윤석열 감싸기라는 거죠. 총장일 땐 총장이니까 안 된다, 대선 나온다니까 대선에 나올 거니까 안 된다, 이런 특혜와 반칙이 어딨냐는 겁니다. 왜 윤석열한테만 저렇게 선택적으로 감싸기를 해주고 문제 제기를 안 하냐, 이런 지적인 거죠. 남들 수사를 해서 인기를 쌓은 검찰총장, 그리고 대선 주자라면 더욱더 엄중하게 수사를 받아야 하는 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상대편은 사냥하듯 수사하고 본인들 편은 그냥 넘어가자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거고요. 문제가 있어도 지지율 높으니까 봐주자, 이런 식의 반칙이 국민의힘의 사람들 중엔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명박 씨도 그 논리로 수많은 의혹들을 덮고 갔습니다. BBK 무혐의 내려주고 곧바로 대선 직행버스 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이명박의 뒤처리라느라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치른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게인 이명박, 어게인 BBK, 이번엔 안 통한다는 거고요. 이런 반칙 이젠 안 됩니다. 윤석열 리스크는 그 정도 정치 기술로는 덮고 갈 수 없다는 거고요. 이번 공수처 수사건 말고 더 심각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당장 장모 사건만 하더라도 윤석열 씨는 남들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심각한 거죠. 십수년간 장모로 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동업자들은 번번이 구속처벌됐지만 윤석열 장모만 신기하게도 빠져나왔죠.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도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부인 관련해서도 지금 1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공수처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받던 업체가 윤석열 부인 회사에 특별한 협찬을 했는데 이게 뇌물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국 일가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외로도 채널A 검언 유착,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 수사가 필요한 의혹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윤석열 씨가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면 원래도 수사 안 받는 특권과 반칙은 내려놔야 됩니다. 친검무죄의 반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윤석열이 지금 벌이는 짓은 불공정이고 반칙인 겁니다.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려면 모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기록이 그런데 1등으로 나오니까 도핑 안 받겠다? 그게 바로 특권이고 반칙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분노한다는 그런 불공정 이슈,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걸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의 행보입니다. 당연히 윤석열도 경기에 출전하려면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야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이 되던가 말던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한테만 저런 특혜를 옹호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이걸 지적하는 거를 불공정하다고 몰아가는지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 내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류호정 의원이 불과 1년 만에 지난 수십 년간 정의당에서 쌓아온 수많은 역사들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허물어버리고 오죽하면 정치 동아리 이런 얘기를 듣는 지경까지 만들어냈죠. 최근 정의당에선 민주항쟁 34주년 포스터를 올리면서 기득권 발의 게이트에 맞서 항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권력의 연장수단으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필성 변호사가 최근에 정의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공격하는 건 자기들 마음이니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권력의 연장수단으로 바뀌었다. 앞에 그 보셨던 문구는 해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헌대로라면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반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저들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가 권력의 연장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수단이라는 사고는 민주주의자가 아닐 때 가능하다는 거고 60항쟁의 타도 대상이었던 자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이고 다음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하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한다면 한마디로 지금 전두환보다 지금의 민주화 세력이 더 나쁘다고 본다는 의미일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틀린 말 하나 있습니까? 이에 고발뉴스 김미량 기자는 정의당의 60민주항쟁 34주년 메시지가 위험한 이유 라면서 김필성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고요. 이외로도 한국이집트학연구소 광민수 소장도 정의당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민주정의 결과가 중우정치라는 발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유고 엘리트 독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논리라는 거죠. 어쩌다 정의당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리석어서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 내릴 수 없으니 본인들 같은 선구자가 관리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지금 전형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죠. 그 맥락에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논리의 주체들이 딱히 실력도 없고 덕성도 없는 어리숙하고 이기적인 아마추어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적어도 공당으로서의 자격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류호정 의원은 20대 여성 그리고 해고 노동자를 대변하겠다고 저렇게 정당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본인 개인을 향한 스포트라이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작 해고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당해고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대리게임 논란 또한 많은 청년 남성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